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산업경영학과 신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소프트웨어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특별히 산업에서 요구하는 혹은 산업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다한 것 같은데요.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품을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게 뭐든지 이 상품이고 제품이고 만들어내는 건데, 이 만들어내는 이 제품들을 설계하고 또 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인 CAD/CAM,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ME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각종 이 제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몇 가지 이 활용 사례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점점점 그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겁을 먹고 이제 재미없는 코딩으로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재미없는 코딩을 해야 되고 머리를 골치 아픈 이런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사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하고 싶은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컴퓨터한테 다 맡길 수가 없죠. 자기가 다 우리 마음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컴퓨터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알려주면 얘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능들을 추가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다양한 수만 가지의 이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있겠죠. 수만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있겠지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제조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제조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주 간략한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인더스트리 4.0 얘기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되고 있지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화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인데, 과연 그러면 인더스트리 4.0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인더스트리 4.0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1차 처음 우리가 사람과 동물의 힘을 기계의 힘으로 대체시킬 수 있었던 그 1차 산업혁명을 1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산업혁명의 이후에 이 컴퓨터가 발전하고 또 정보화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요즘 시대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제조를 말했는데,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제조라고 하면 매우 재미없고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조라는 게 없다, 누군가 뭘 만들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 한시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옷을 누군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가죠. 신발을 신고 나가죠. 또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죠. 이렇게 우리 삶에 이 제조라고 하는 것, 누군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그 활동은 우리 삶에 아주 근본적인 그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하고 정보와 수준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제조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뭐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야 될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첫 번째 하게 될 텐데,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제품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설계를 하는 그 활동을 지원해주는 도구, 즉 소프트웨어인 CAD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CAD와 더불어서 제품이 설계가 되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그 모양대로 사람이나 기계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나 기계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이 지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치 아프게 만들지 않고 컴퓨터가 대신해 줍니다. 이걸 우리가 CAM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멋진 멋진 제품을 만들려고 이 심미적으로 아주 이쁜 모양을 좀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 이분께서 아주 우리에게 이제 그 쓰기 편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걸 보면 아무리 이쁘게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림일 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타일링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그림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이 제품대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된 약속을 해야 될 텐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모터사이클 하나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요. 그러면 각각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모양의 이 모터사이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약속되어 있는 크기, 형상, 모양, 그리고 각 부품들의 조립,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정형적인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손으로 이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까? 그리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지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활동들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그게 바로 CA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데, 더 이 CAD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각각의 부품들도 다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연필로 어렵게 그리고 지우개로 지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CAD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각 부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과정들을 도와주게 되고요. 심지어 더 좋은 거는 중간에 가상으로 한번 잘라볼 수도 있어요. 잘라봐서 이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만들면 괜찮을까? 라는 걸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CAD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CAD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CAD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 지금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from 자동차부터 to 항공사 혹은 일반 가구 등등 모든 형체가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회사들은 다 이런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되겠죠. 자, 이런 중요하다는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 학생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배님, 캐드가 뭐예요? 캐드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말해. 수기로 작성하는 도면에 비해 설계 시간이 짧고 큰 기술을 요하지도 않고 실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3D로 직접 작업의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즉, 내가 원하는 모양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야. 그럼 자꾸 캐드캠 하는데 캠은 뭐예요?
여기 제품을 봐봐. 얘를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3D 프린터로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거나 가공을 통해 원재료부터 깎아내리거나. 캠은 이런 작업을 기계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기계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캠으로 만든 파일을 열어보면 기계에 대한 명령으로 가득해. 만약 캠이 없었다면 저 좌표들을 작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지 상상해봐. 그러니까 캐드캠은 생산 제조 분야를 기초 단계부터 효율적이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프로그램이지. 네, 이제 이렇게 이 제품을 설계하고 뭘 이제 또 어떻게 하면 기계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기계한테 보내주는 이런 캠 소프트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저 학생은 이제 매우 자기가 이 아이디어로 생각했던 것들을 형상화시키고 실제로 어떤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만 만들지는 않겠죠. 아주 여러 개를 만들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장이라는 게 필요하고 공정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 이러한 공장들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그런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을까? 그 중에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 중에 MES, 즉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하는 제조 실행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집에서 뭐 혼자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물리적인 팩토리가 필요하고 이 팩토리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 이 건물이 팩토리라고 하기보다는 이 안에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이 팩토리 사실은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타이어의 예가 있는데 이 타이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아주 복잡한 절차들, 공정들을 따르게 돼요. 이런 대부분의 이런 많은 공정들을 우리가 일일이 가서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제어하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그 양이 방대하고 또 다뤄야 될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대신 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MES라고 하죠. 그래서 이 MES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기계들, 장비들, 도구들 이런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 활동을 할 때 우리 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각 제조 활동에서 개선점은 없을까? 또 현황은 어떨까?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이 공정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근본을 제공하는 게 ME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아가면 처음에 있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가 들어와서 중간에 제조 과정을 거치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포장이 돼서 고객한테 가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이 MES 소프트웨어가 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 MES가 대신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MES의 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옆에 이 화면이 있어요. 제조 활동을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제조 활동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각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각각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주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MES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 나중에 이 공장 전체를 관장하고 제어하는 그리고 더 개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역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ES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기구라고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역시 이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듣고 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마트 제조 러닝 센터 내 스마트 공장에 적용시킬 MES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MES 시스템은 공장 내 모든 정보, 즉 생산 정보, 장비의 정보, 제품의 정보, 생산 계획 정보 등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비별, 또 설비 운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일별 종합 현황, 또 생산 종합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실적을 시간대별 혹은 제품별로 나누어서 보여주기도 하며 작업 스케줄링이나 작업 계획에 관한 부분 역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ES 소프트웨어의 도입으로 공장 전체 모든 정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열리면서 공장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산업공학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ME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소개를 시켜줬고요. 또 MES가 어떤 점이 좋은지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이 에리카 캠퍼스에 있는 스마트 제조 러닝 센터에서 공장을 제어하는 이 MES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자, MES가 이렇게 각각의 장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이 장비들로부터 아주 이 기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숙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향후에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쓰이고 현재 운영 중인 공정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기계학습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아주 이거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의 한 공정을 보여준 건데 지금 여기에서 아마 각종 이 도구들의 기구들의 움직임 또 가공 현황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아주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각각 데이터들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MES를 통해서 이렇게 제조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이걸 우리가 제조의 빅데이터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제조에 관련된 빅데이터는 그 활용에 따라서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이 생산성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별 쓸모없는 이 일종의 바이너리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이 머신러닝의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쉽게 보시면 이걸 우리 이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데 각 장비들 혹은 작업자들의 활동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에서 나오는 생성되는 각종 이 제조 데이터, 이 제조 데이터를 모으고 이게 빅데이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클라우드를 이루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루면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향후에 개선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 제조 데이터와 관련된 머신러닝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실 처음에는 의미가 없었던 아주 잘게 쪼개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상황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우리에 대한 우리가 이 공정 운영에 대한 지침들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머신러닝을 좀 활용한 몇 가지 예들을 직접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지금 구현해 놓은 예가 있는데 그 예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4학년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제조 러닝 센터에서 제가 산업경영공학도로서 하는 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들을 발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한양대 마스코트가 새겨진 펜던트를 만드는데 3시간이나 걸린다는 걸 생각해보면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생산된 이후의 불량을 검사하기보다는 생산 과정에서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전 검사라고 합니다. 비전 검사를 통해 불량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갈 뻔했던 시간과 재료를 줄일 수 있어서 기업은 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전 검사와 같이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프로그래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프로그래밍은 공장의 다른 기기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공장에서 제품을 사람 대신 운반하는 무인 운반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조작하기 불편하고 내가 만든 제품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산업경영공학은 이렇게 불편한 점을 발견하여 문제점을 정의하고 해결합니다. 이제 원격에서 무인 운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제품을 몇 개나 더 실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도 수행하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클라우드에서 수행됩니다. 데이터의 수집에서부터 분석, 머신러닝, 그리고 실제 생산까지 산업경영공학도가 스마트 제조에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가요? 지금 이걸 보면 우리 이 학생이 뭐 아주 재밌는 일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3D 프린터 공정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불량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추가적인 가공을 멈추고 뭔가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버려질 수 있는 시간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일도 했지요. 그리고 또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제조 활동의 이 움직임들을 파악을 해서 이 작업자가 더 잘할 수 있는, 더 좋아하는 작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작업들을 배분하는 뭐 이런 일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몇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학생 자체가 혼자서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혼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과제 그리고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게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시뮬레이션 게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접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의 아바타를 쓰죠. 다른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롤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을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지요. 이게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재미가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인류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제조 활동에서 시뮬레이션이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실제 공장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살짝 다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로 봐도 이게 무슨 공장의 내부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제 자동차의 차체들을 이제 용접하는 이런 조립하는 이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 공정을 보면 이거는 실제 있는 공장이 아니라 컴퓨터화된 공장이죠. 이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미리 우리가 공장들을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의 현황과 또 혹은 문제점 혹은 개선점들을 컴퓨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공정들 그리고 각각의 활동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죠. 제가 지금은 제조에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국방 혹은 교통 또 항공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인 거죠. 자, 우리가 시야를 좀 더 제조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자, 저 컴퓨터 뒤에는 실제 기계가 있습니다. 실제 기계가 있는데, 자, 기계가 다루다 보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무거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화 시켜서 컴퓨터에서 저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고 이 움직임을 이 안에서 제어를 한다면 우리가 위험한 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주는 이런 혜택들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기계가 이제 뭔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혹은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했어요. 이것들을 이분이 분석을 하는데 직접 가지 않죠. 이렇게 태블릿을 이용해서 태블릿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파악이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역시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미리 컴퓨터로 실험을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적용하면 이러면 우리의 노력들이 많이 절감될 수 있고 또 컴퓨터의 정확하고 빠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최근 이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학생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선배들을 따라서였는데요. 선배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밌고 또 아주 어렵지 않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결과 그리고 분석력이 있는 결과여서 저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계속 변경을 하고 혹은 어떤 시뮬레이션 기능 자체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고 또 우리 과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만드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최근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이제 장난감이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재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문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게 되니까 더더욱 재밌고, 야,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편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도 있지만요,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보다 약간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것들을 직접 인더스트리에서, 즉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제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대학원생의 그 경험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제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모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세계는 크게는 공항이나 공장을, 작게는 은행이나 슈퍼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컴퓨터를 통해 사전에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연구실에 있는 공장이 보여주는 문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면서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새로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뮬레이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뮬레이션이 말해주는 결과를 공장에 직접 적용하여 시뮬레이션과 공장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공학도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공장을 운영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시키기 전에 미리 어떤 방법으로 가동시키면 제일 좋을까라는 것부터, 그리고 또 심지어 로봇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중간에 보셨겠지만 AGV라고 해서 자동 이송 장치,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죠. 공장 내에 돌아다니는 무인 장치의 제어도 직접 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직접 가서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내고 그 대안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양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공장을 분석하고 혹은 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CAD 캠을 봤죠, MES를 봤죠, 그리고 머신러닝의 활용에 대해서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자, 이 소프트웨어는 변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는 아까 우리 처음 봤던 그림처럼 우리가 재미없이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특히나 제조활동, 우리가 살펴본 제조활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공장을 운영할까, 이런 활동들을 다 지원해주는 아주 유용한 툴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 혹은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그 유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도구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학 생활 동안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는 없을까? 혹은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면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우리가 시야를 넓히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개발하는 그런 멋진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